안녕하세요. 오늘 첫째 날 출장 일정을 마쳤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빨리 자고 싶기는 한데, 그 액티비전 블리자드 소식이 좀 나와가지고 요거를 제가 사실 오늘 카드 뉴스 형식으로 만든 거는 이제 유튜브에도 업로드 됐고요. 글로벌 스탁소 인스타그램에도 업로드가 된 상황이기는 한데, 일단 인스타그램은 팔로워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상을 보려고 들어가시는 분이 많지, 뭐 거의 거기서 정보를 이렇게 읽으시려고 보시는 분은 많이 없다 보니까 아마 많이 노출이 되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번 액티비전 블리자드 관련 뉴스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좀 빠르게 컨텐츠로 만들어서 한번 제공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 전에 요거 한번 말씀드리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 나왔는데 EU, 유럽연합에서 액티비전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합병을 승인했어요. 거기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난달에 영국에서 이제 승인이 안 됐죠. 그래서 이제 통과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이유와 오늘 EU, 유럽연합에서 승인을 시켰던 이유가 정확히 같은 사건을 두고 다른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향후 있을 어떤 그 의회, 다른 국가들의 의회 승인이라든지 경쟁자들의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 핵심에 있는 것은요, 바로 클라우드 게이밍이에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CEO하고 EU, 유럽연합이랑 지난 2월에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된다고 하면은 클라우드 게이밍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거를 놓고, 지금도 클라우드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인데,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가져가면 거기에 대작인 콜 오브 듀티 같은 작품들이 클라우드 게이밍으로 자연히 넘어갈 테니까, 요거에 대해서 지금도 독점하고 있는 시장, 너네가 앞으로 더 독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작부터 이거는 기울어진 운동장, 뭐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는데, 유럽연합에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향후 10년간 어떤 플랫폼에서 다운받아도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즉 이제 컨텐츠를 독점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경쟁이 오히려 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좀 건강한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의 사건을 두고 지금 두 가지의 다른 해석이 나와서, 향후에 이제 미국이라든지 지금 여러 군데 승인 아직 좀 남아있죠. 그런 데에서 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국하고 이제 유럽연합에 제시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시한 어떤 해결 방안, 이런 거는 똑같았어요. 근데 나온 결과가 달랐죠. 어떤 조치들이 있었냐면, 아까 이제 이야기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 게이밍이 문제가 부각되면서 영국과 유럽연합에 제시했던 방향은 똑같았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클라우드 게이밍이 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클라우드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해도 워낙 작은 시장이에요. 완전 초기 시장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누가 독점을 하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클라우드 게이밍이라는 게 뭐 그냥 이름으로도 저희가 알 수 있듯이 약간 스트리밍 서비스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기존에는 콘솔 기기, 하드웨어를 가지고 플레이를 꼭 했었어야 됐던 것이, 지금은 이제 모바일로도, 그리고 스마트 TV로도, 그리고 PC로도 끊기지 않고 연결돼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넷플릭스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클라우드 게이밍의 가장 큰 장점 같은 거는 콘솔, 비싼 하드웨어를 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뭐 플레이스테이션 2 뭐 이럴 때도 그 당시 가격으로도 부담이 되는 가격인데, 지금도 플레이스테이션 5가 60만 원이 넘어가는 돈이니까 부담이 되는 가격이죠. 항상 콘솔 기기 하드웨어는 부담이 되는 가격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굳이 이런 하드웨어를 사지 않고도 클라우드로 이제 그 스트리밍으로 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숙제들이 당연히 있겠죠. 뭐
얼마나 그래픽을 구동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향후 점점 발전이 되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초기 시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도 유럽연합도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정답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컨텐츠를 너무 독점하는 것을 좀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유럽연합에서 요번에 이제 이야기한 것은 콘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니가 독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엑스박스가 독점 뭐 같이 이제 많이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소니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시장이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추격자 입장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건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게이밍으로 갔을 때 요 경쟁 구조가 고스란히 가져갈 수가 있느냐, 요게 이제 사실 관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게이밍 시장에서 향후에 누가 이제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아직은 결과를 모르겠지만 이제 OTT 시장에서 조금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TT 시장에서 지금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건 넷플릭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컨텐츠가 가장 많기 때문인 거거든요. 결국에는 볼만한 게 가장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넷플릭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선택을 하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리밍 게임, 클라우드 게이밍 같은 경우에도 결국 그런 양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커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 플랫폼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해도 컨텐츠가 가장 많은 그런 기업이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컨텐츠를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거겠죠. 그렇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 제안을 했을까? 같은 제안을 제가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자꾸 제기가 되니까 우리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를 해도 향후 10년간은 컨텐츠를 무료로 풀겠다. 어떤 플랫폼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를 독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액션도 나와 있는데 닌텐도랑 최근에 이제 사인을 했죠. 계약을.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우리가 인수한다고 하면 향후 10년간 닌텐도의 콜 오브 듀티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닌텐도 입장에서는 지금 닌텐도 뭐 위라든지 닌텐도 게임을 많이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 FPS 게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강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다 보니까 닌텐도 입장에서는 사실 땡큐죠. 그래서 이런 계약도 좀 해놔가지고 좀 신뢰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클라우드 시장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향후 10년이라는 게 약간 그거 같아요. 과거에 이제 영국이 홍콩을 점령하면서 중국이랑 100년 뒤에 물려줄게 뭐 이런 느낌? 10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100년이라는 시간을 둔 거겠죠. 이제 클라우드 게이밍 같은 경우에 이런 산업은 더 빠르게 크니까 1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무료로 풀어준다고 해도 오히려 독점 구조가 저는 더 강화되지 않을까.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플랫폼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라고 해도 콜 오브 듀티라는 게임이 중요한 거지 플랫폼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뒤에는 오히려 더 독점 구조가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남아있는 숙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EU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번 유럽연합에서 승인을 시켰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먼저 이제 미국이 가장 크겠죠. 메인이니까. 요번 소송 지금 반독점 관련돼서 소송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올 여름 가을쯤에 해서 이 소송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과연 마이크로소프트가 승기를 얻을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가장 주목이 되는 면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만약에 승기를 잡는다라고 하면 사실 이건 뭐 게임 끝났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면이기도 해서 그리고 이제 이런 의외의 규정 외에도 지금 소니라든지 경쟁자도 설득시켜야 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사실은 아직은 이제 합병까지 가기가 굉장히 먼 숙제들이 남아있고 먼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주가 입장에서 이렇게 호재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발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주가는 제가 기억하기로 0.62%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두 가지 주식 다 봐야겠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 이슈는 굉장히 작아요. 지금 AI 관련된 이슈가 마이크로소프트에는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슈라든지 향후 합병으로 인한 어떤 수혜로 인해서 주가가 급상승하는 이런 것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반면에 가장 큰 이슈가 지금 이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합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좀 보자고 하면 6월 6일 날 디아블로 4가 개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무래도 단기적인 움직임, 이제 어떤 고객들이 얼마나 사용을 하느냐, 뭐 호응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이미 평은 굉장히 좋게 나와 있기는 한데,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은 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더 크게 누르고 있는 것은 이제 이 합병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좀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투자에 임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짧게 오늘은 10분 정도 촬영을 했는데 이 정도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